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당뇨병 2탄입니다.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조영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계속 당뇨병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대로 다 얘기해야 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24시간 연소혈당 측정의 세 사항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은 이제 당뇨병의 치료제, 이 치료제의 또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이 네. 꼭 인슐린 맞아야 될 환자들이 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실제로 좀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사제라서 그렇구나. 예방 주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병원에 와서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거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그렇죠. 만년필처럼 된 걸 이렇게 자기가 네. 맞는 거잖아요. 예, 여기다 배에다가 하는 거죠. 바늘도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예. 뭐 특별히 통증도 없는데 네네. 하여튼 그 주사를 매일 맞는다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거를 수용도가 낮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외래에서 설명할 시간이 길지 않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의사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국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설명을 잘하고 설득을 잘 했는지를 물어보거든요. 이러저러해서 맞으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맞으세요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일형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인슐린을 일형 맞아야 되고요. 당뇨병은 인슐린 생산 자체가 낮아서 생긴 병이니까 그러면 2형 당뇨병, 즉 성인 당뇨병도 인슐린 자체 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되긴 되지만 혈당을 조절할 정도는 안 되는 그 생산이 모자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보충을 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임신성 당뇨병, 임신 중에 혈당 조절이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인슐린을 처방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인슐린 치료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찾아내요? 다른 방법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죠. 약을 써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니면 증상이 심한 경우. 삼다증 아시죠? 다음, 당뇨, 다식. 그래서 물 많이 맥히고 소변 많이 보고 자꾸 혹이 져서 먹게 되고 이런 증상이 있고 살이 많이 빠지고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을 써서 빨리 그 증상을 잡아야 됩니다. 생체 친화적인 약물 아닌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저희가 처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약 얘기를 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그 메트포르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중세 때부터 유럽에서는 이제 소변을 많이 보는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민간요법으로 프렌치 라일락이라는 그런 식물을 약초를 이용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아니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메트포르민은 바이구아나이드라는 그런 화학 성분입니다. 누군가가 그걸 먹였더니 좀 증상이 좋아지더라. 1950년대부터 사용된 약이다. 그게 효과는 뭐예요, 효과?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억제를 합니다. 우리 간은 창고이면서 공장인데 이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녹여냅니다. 포도당이 되고요. 그 창고네. 네, 창고고 그다음에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다가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도 하는데 이 두 과정을 이 메포르민이라는 약제가 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형 당뇨병 환자가요. 밤에 자기 전에 혈당이 110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140이더라. 왜 그런가를 물어보시거든요. 간에서 많이 만들어내서 그래요. 자는 동안에? 그거를 눌러주는 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밤에 먹어요?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 요새는 이제 서방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드셔도 한 24시간 정도 약효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흔하게 쓰이는 당뇨병 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1차 치료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뭐 쉽게 말하면 약방의 감초 같은 그런 그리고 약입니다. 벌써 70년 넘게 써왔기 때문에 이미 검증은 된 거네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혈당을 어느 정도 떨어뜨려요? 처음에 치료를 할 때 치료할 당시에 혈당이 얼마나 높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당화 혈색수로 따지게 되면은 1% 전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강력하지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마치 만병통치 장수약처럼 지금 막 인식되고 있잖아요. 실제 연구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죠? AMP 키나제라고 하는 AMPK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활성화시킨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어요. 동물 실험을 쭉 해보니까
노화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많이 개선시켰다라는 게 있었죠. 사람에서는 어떤지를 지금 미국에서 이제 임상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없는 거예요, 아예? 배가 조금 싸르르 아프면서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는 유혹이 있어. 네네. 하여튼 현재로서는 뭐 크게 부작용은 없이 70년을 잘 써왔고 네, 네.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내기 때문에 뭐 기대해 볼 만하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10년 정도에 나온 엄청나게 효과 좋은 약들이 막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분비내과 교수들이 무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SGLT2 예. 억제제. 예. 이게 요새 막 엄청나게 대세죠. 대세던데. 예. 네. 혈당을 낮추면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러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약들은요. 근데 이제 SGLT2 억제제가 신부전 이런 부분들을 심장 콩팥 아주 그 좋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뇨병 약제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사망률을 줄이고 심혈관 사건을 줄이는데요. 특히 이 심장 수축이 잘 안 되는 그런 심부전에 의한 입원을 줄이더라. 예, 30에서 40%까지 낮추는데 기존에 이런 약이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 획기적인 약인데. 획기적이죠. 원리가 뭐예요? 원리는 소변으로는 당이 포도당이 얼마나 빠져나갈 것 같으세요? 하루에? 그거는 그 신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왜냐하면 당뇨라며. 이 피를 여과를 걸르면 포도당도 같이 걸러지는데 포도당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연료이기 때문에 100% 재흡수를 하는데 그 역할의 90%를 수행하는 거가 SGLT2라고 하는 통로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니비터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구나. 네, 그걸 막아가지고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두는 겁니다. 야, 많으니까 넌 나가. 예, 뭐 이런 거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좋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나가요? 하루에 한 70에서 한 90g 정도. 포도당이? 네네. 그럼 꽤 많이 나가는 뭐 거 한 아닌가요? 달이면 느낌은? 거의 뭐 설탕 한 2kg 정도. 설탕 나가는 2kg? 거죠. 예. 이렇게 남아 넘치는 포도당이 빠져나가니까 네. 살도 빠지겠네요? 살이 빠집니다. 몇 예. 프로 빠져요? 살이 딱 2kg 빠집니다. 2kg? 2kg 내지 3kg 평균적으로 많이 빠지는 분도 많이 빠지는데 한 달에 2kg? 아니요. 그냥 이 약을 드시는 동안에. 그래. 처음에는 저희는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요. 이게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조금 더 먹습니다. 보충을 해가지고 비만약으로는 쓰지는 못해요. 인체라는 게 참 신기한 예, 거네. 예. 이게 좀 내가 보니까 소변으로 포도당 좀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하는구나.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계속 살이 빠져야 되는데 한 2kg 정도밖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체중 감소 효과는 약간 미미하네. 예. 원래 하던 신장의 기능을 네.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신장의 네.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장이 나빠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처음에 그 걱정을 많이 해서 임상 시험을 할 때 콩팥 기능을 면밀히 관찰했더니 오히려 좋아진 겁니다. 왜 좋아지는 거야? 당뇨병이 있는 상황에서는 훨씬 많은 포도당이 나가는데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다 재흡수를 하느라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과정입니다. 야. 그래서 조금 짐을 좀 내려놔라. 야,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너 그거 열심히 안 해도 돼. 예, 조금 이거구나. 조금 쉬엄쉬엄 하자. 그랬더니 콩팥이 좋아진 겁니다. 이 심장 펌핑은 어떻게 왜 좋게 해주는 거예요? SGLT2 억제제는 어떻게 심장을 좋게 하는지 저희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혈당도 좋게 하고 나트륨도 빠져나갑니다. 그 S가 소디움인데요. 소디움은 나트륨이죠. 나트륨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 네. 볼륨을 좀 줄여주는구나. 혈당도 좋아지고 뭐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것도 약간 우연히 알았다고 내가 들었는데. 우연히 알았죠.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한 건 아니고 심장에 좋을 거라는 기대를 하질 않았고 오히려 심장에 나쁜 일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임상 혹시 시험을 이거 했는데 심장 좋아진 나쁘게 하는 거 겁니다. 아니야? 이렇게 딱 봤더니 심장이 좋아진 거야. 예. 이야, 기가 막힌 약이네. 이거 그렇다면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당뇨병 환자가 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까 예. 메트포닌도 뭐 예. 장수에 좋다는데. 실제로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런 보고가 아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수에 가장 안 좋은 병으로 알고 있는데 네. 거꾸로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인슐린을 쓰거나 이렇게 아주 심해지고 합병증이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뇨병이 있는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혈당도 거의 정상으로 유지하고 자기 건강 모니터의 지표가 되는 뭐 이런 걸로 삼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네. 예.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약이 또 나왔잖아요. 네네. DPP-4 네. 억제제. 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SGLT2 억제제보다는 좀 더 일찍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소장에서 GLP-1, GIP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요. 굉장히 좋은데 분비가 되자마자 분해가 돼버려요. 한 1, 2분을 못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꼭 사라지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사라지게 되는지를 보니까 DPP4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망가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억제해주는 그러면 그 예. 인슐린을 생산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오랫동안 작용하는 그렇죠. 거야.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야, 이것도 예. 기가 막힌 약이네. 인슐린의 농도를 좀 촉진하는 약이면 네. 모든 당뇨병한테 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있어야 때문에 되니까. 예, 일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큰 효과는 없고요. 자, 그러면 뭐 내부내과 의사가 아닌 나의 그냥 단순한 상상력으로 네. SGLT2 억제제로 네. 넘치는 포도당 빼고 네. 심장 기능 좋게 하고 네. DPP-4 억제제로 네. 인슐린 올리면은 네.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두 개 다 쓰자. 네. 두 개 병용 투여하는 환자도 꽤 있나요? 그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도 너무 좋고 보험이 안 임상 되나? 시험 결과도 좋았는데 보험이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보험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가격 예. 부담이 정해지면서 동시에 복용하는 환자들도 많이 늘었겠네요. 실제로 이제 우리 진료하시면서 보니까 안정적으로 혈당 관리가 돼요. 네, 가장 장점은 뭐냐면 저혈당이 없습니다. 저혈당이 없구나. 예, 인슐린이나 설포뇨소제는 저혈당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약제들은 혈당 확 낮추려는 약을 예. 투여를 했으면 저혈당이 어느 정도 부작용인데 혈당이 떨어지면 작용을 멈추게 되기 때문에 약효가 기가 막힌 저혈당은 약이네. 오질 않습니다.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부내과 의사들 이제 할 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 기가 막힌 그 약의 조합으로 안정적으로 예. 안전하게 네. 혈당 관리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네요. 거기다가 본인의 그 혈당 관리를 위한 운동 열심히 하고 네. 칼로리 조절하고 네. 거기에 행동까지 네. 이렇게 딱 하면은 그죠. 완벽하게 당뇨병 반전시킬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러네. 대단합니다. 내가 이게 딴 생각하는 동안에 정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네. 비만약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네. 막 품귀 현상까지 네. 있는데 이 약제는 20kg 빠집니다. 20kg. 예. 요 단독 투여만으로. 예. 뭐 식이요법, 농요법 이야. 하지 않더라도 한 15에서 20kg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고. 난리가 난 거죠.